구독, 좋아요, 초짜 프로!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는 초짜 프로 초프로입니다. 이번에는 스터디 카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스터디 카페를 오픈한 지 제가 작년 7월 3일을 오픈했거든요. 그래서 6월 마감까지 매출과 순수익, 그 다음에 지출을 정리를 좀 했습니다. 1년 동안 했던 그런 매출의 추이와 순수익의 추이,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해보니까 이런 달은 뭐 특별한, 뭐 요런 게 있더라.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매출 순수익 공개는 요 다음에 멤버십 영상으로 남길 거고, 지금 영상으로 남길 것들은 이런 그래프는 그대로 띄울 겁니다.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해보니까 스터디 카페 산업은 이렇더라. 좀 느낀 점 3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걸 갖고 스터디 카페를 하겠다 말겠다, 좋은 사업이다 안 사업이다, 이걸 결정하시면 안 되고 스터디 카페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되는 데는 되는 거고요,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겁니다. 저희 매장은 일단 참고로 저희 반경 500m 내 14개의 스터디 카페가 있고요. 저는 저보다 선발주자도 있고 저보다 후발주자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좀 살아남았고 매출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올 상반기부터는 매출을 뭐 성수기, 비수기, 시험 기간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꾸준한 매출을 유지하는 그 그래프가 좀 더 평준화되게끔을 목표로 지금은 좀 컨셉을 잡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디테일한 이야기는 멤버십 영상에서 남기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그래프 상반기, 작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 이 매출 순수익을 보시면 거의 한 30-40%는 좀 증가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상반기 하반기 그 구분 때문에 매출이 좀 달라진 걸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전략을 짜고 이렇게 좀 차별화를 해서 저 순수익을 유지를 했다. 새로 생긴 후발주자들에게 수요를 뺏기지 않고, 또 다른 뭐 가격 경쟁을 해서 막 저보다 가격이 3만원, 4만원, 많게는 5만원까지 비싼데 그쪽에 수요를 많이 뺏기지 않고 어느 정도 매출을 유지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 매장은 그 전국적으로 따지면 매출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같이 창업을 준비했던 분들의 지금 매출을 이렇게 들어보면 저보다 훨씬 많은 매장도 있고 저랑 비슷한 매장도 있는데, 어쨌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중간 정도의 매출이고 순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쟁이 치열한 이 상권에서 조금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고, 첫 번째, 제가 이 스터디 카페 사업을 1년 해보면서 느낀 점은 많은 자영업 아이템이 있고 대부분 다 뭐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뭐 치킨도 포화 상태, 카페도, 편의점도. 특히 스터디 카페를 하는 사람들이 더 합니다. 포화 상태다, 하지 마라, 망한다, 내가 해봤기 때문에 안 된다. 하여튼 그런 말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말을 들어보니까, 들어보고 결국 해봐도 결국 1등 매장은 존재하고 꼴찌 매장이 존재한다. 결론은 어떤 아이템이든 잘 되는 매장은 잘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래서 뭐 무조건 안 되는 사람들의 그 안 된다는 말도 중요하지만, 잘 된다는 사람의,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을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잘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하지 마라 해도 자꾸 창업을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아이템이든. 그래서 좀 더 전략을 세우고 경쟁력 있게 시작을 한다면 이 좀 포화된 아이템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수익을 얼마든지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걸 꼭 느꼈어요. 내가 해보니까, 제가 이걸 할 때도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내가 해봤는데 안 돼, 그거는 조금, 내가 안 되니까 너도 안 되라고 저는 받아들여서 그냥 해봤는데요. 결론은 1년, 아주 짧은 기간 1년이지만 아무리 포화 상태고 뭐 넘쳐나도 좀 될 수 있게끔 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제가 이 스터디 카페를 1년 정도 준비하고 1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그걸 깨달았던 그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스터디 카페 산업은 정말 좋은 상권, 입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구 인테리어, 시설 좋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주변 경쟁 업체보다 내 가게에 이런 인테리어나 시설들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구 같은 것도. 물론 이 가구와 인테리어가 후발주들에게 항상 먹히겠지만
후발주자들이 와도 버틸 만한 가구를 미리 준비하면 됩니다. 저도 저보다 그 뒤에 후발주자들이 인테리어를 해서 들어오는 거 보면 아직까지는 저희 매장이 밀리지 않은 거구나. 그리고 또 제가 3세대 스터디 카페를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내가 운영해보니까 이런 가구가 좋더라, 이런 컨셉이 좋더라라는 것을 좀 생각해서 또 다른 프랜차이즈를 도와주고 있긴 한데, 결국은 가구 인테리어도 중요하다. 세 번째, 운영과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구가 좋고 좋은 상권이어도 운영을 못하고 관리를 못하면 손님들은 나갑니다. 그 학습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지 않고 좀 그러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절대적인 1, 20대의 수요가 확실해야 됩니다. 결국 좋은 상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스터디 카페가 거의 없는 독점적인 상권인데 아파트 세대수가 1000세대, 2000세대 정도 있다.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쪽보다 절대적인 수요, 아파트가 막 10,000세대가 넘고 1, 20대 수요도 막 하루에 막 10,000명 넘는 유동인구가 있다면 거기에 경쟁 스터디 카페가 몇 개 있더라도 10개까지 있더라도 거기 들어가세요. 좀 더 살아남는 전략을 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운영의 입장인데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디테일한 얘기는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남겼지만 딱 한 가지는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이거는 사업이잖아요. 가게고 내 가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손님들의 가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가치관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손님들이 있다면 내 가치관을 바꿔야지, 손님들의 가치관을 바꾸려고 하는 순간 꼰대 사장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의 학습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고객들을 좀 더 이해를 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좀 맞춰 간다면 괜찮은 평판 좋은 스터디 카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아무리 어떤 아이템이든 뭐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는 소리만 듣지 말고 한번 해보는 것도 맞지 않을까 하려고 하시는 분이라면, 두 번째, 상권, 가구 인테리어, 운영 이런 걸 미리 좀 더 잘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분명히 이거는 되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제가 느꼈던 거는 어떤 사업이든 리스크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뭐 100% 확신을 갖고 90% 확신을 갖고 이 준비에 뭐든지 시도하려고 한다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될 것 같습니까? 이건 이래서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거 회수는 언제 할까요? 이거 감가상각 좀, 그런 분들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멘탈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시면 안 되고 다른 걸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카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 또 다른 어떤 아이템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그냥 리스크를 감수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시도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너무 나는 100% 확신을 갖고 할 거야, 뭐 막 60% 70% 정도는 가야지, 나는 그거 할 거야, 그러면 지금의 그 삶을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작은 가능성이라도 봤다, 나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제대로 시작할 거다, 그리고 오픈을 했어도 정말 전략적으로 이렇게 좀 마케팅을 하고 운영을 해서 정말 매출을 올려보겠다, 그런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삶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실패할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꼭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가 그건데요. 포화 상태든 뭐 안 된다고 하든 되는 데는 되더라. 저 말고 제가 창업을 같이 준비했던 사람들의 매출을 보고 운영하는 걸 봐도 되는 사람들은 되더라고요. 그리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저는 뭐 이렇게 메일을 쫙 보내잖아요. 이분은 될 것 같다, 이분은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두 번째가 상권, 가구, 인테리어, 운영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세 번째, 어떤 사업이든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다. 그리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얻을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매출 정확한 수익은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 공개하고 그 달 요런 이슈가 있어서 매출이 요렇더라, 수익이 요렇더라, 그 다음에 요런 작전을 좀 짜봤다, 이런 것들은 좀 멤버십 영상으로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익을 오픈하는 거기 때문에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좀 더 채찍을 받으려고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미 창업을 준비하면서 이미 오픈했던 분도 계시거든요.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전략을 공유하면서 같이 윈윈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초짜 프로.